정부가 택시 수를 줄이면서 보상금을 주는데 일부 택시 회사에서 중고 택시 구입 가격을 두세 배 부풀려 신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쉬운 수능이 예고돼 있는 가운데 수능이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남은 기간 준비 방법 알아봅니다. 정부가 농산물의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주산지 지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지역 섬유 관련 전문 생산기술연구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토론회가 오늘 열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택시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택시 숫자를 인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상금을 받기 위해 일부 택시 회사가 중고 택시의 구입 가격을 두세 배 부풀려서 신고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1월 A 회사는 B 회사로부터 택시 석 대를 5,4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대구시에 신고했습니다. 휴지 예정, 즉 운행을 하지도 않을 택시를 한 대에 1,800만 원을 주고 샀다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B 회사가 받은 돈은 석 대 모두 더해서 1,800만 원, 한 대에 600만 원꼴로 실제 가격보다 3배를 부풀려 신고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매매된 가격은 심지어 150만 원, 200, 안 그러면 좀 더 비싸더라도 500, 600 주고 했는 거를 지금 실제적으로 계산서는 1,800만 원씩 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 중반부터 택시가 너무 많다 보니 감차 보상금을 주고 일정량의 택시를 줄이자는 내용이 담긴 택시 발전 법안 통과를 앞둔 시점이었습니다. 한 대에 1,800만 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신고한 회사에게 지급되는 감차 보상금은 1,300만 원 정도, 실제 매매 가격은 한 대에 600만 원이니까 한 대당 700만 원의 보상금을 부당이익으로 챙길 수 있다는 건데 이 과정에서 뒷돈이 오고 가기도 합니다. 탈수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방법으로 시장에서 숫자를 바꾼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거래라고 봅니다. 대구시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법인 택시 200여 대, 개인 택시는 700대 가까이 거래됐으며 법인 택시는 신고된 가격이 대부분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나중에 조사를 하고 또 해서 여러 가지 정황들을 감안을 해서 감차위원회에서 보상가를 결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구시는 오는 2023년까지 한 대당 1,300만 원 정도의 보상금을 주고 택시 수천 대를 줄일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사용될 세금 중 상당수는 택시 회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정부가 채소류 수급 안정을 위해 10년 만에 채소 주산지 지정 기준을 개정했습니다. 경북 지역도 주산지가 새로 짜여지게 됐는데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도 배추와 마늘, 양파 가격은 재배 면적 증가와 작황 호조로 평년보다 모두 폭락했습니다. 빚이 많습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안 좋아 버리니까 상환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채소류 값이 폭락해 재배 농가들이 매년 깊은 시름에 빠지지만 소비 촉진 캠페인 같은 단기적인 처방만 쏟아지는 게 현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 같은 수급 불안정을 해소하고 시장 개방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10년 만에 주산지 지정 기준을 변경했습니다. 경상북도는 8개 품목의 채소류 주산지 시군을 최근 지정했습니다. 문경시가 봄배추, 고추는 안동과 의성, 청송, 영양, 봉화, 마늘은 의성, 군위, 버섯류는 경주와 김천, 상주, 청도, 성주, 칠곡이 각각 주산지로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들 주산지 농가와 영농법인을 내년부터 밭작물 경영체 육성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적정 재배 면적과 생산량을 조절하는 한편 국가 사업과 연계한 각종 지원도 할 계획입니다. 물량만큼이 이제 어떻게 수급 조절이 되니까 저희 농가에서는 또 이제 물량이 과다하게 넘쳐가지고 판매가 어렵다거나 이런 경우는 좀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의 주산지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개별적인 소농 위주의 밭농업의 체질을 어떻게 바꾸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의 철책선을 녹여서 만든 6.25 전쟁 정전기념 메달이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김천과 상주 지역에 메달이 도착했습니다.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의 전쟁이 멈춘 지 60년. 참혹했던 전장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병사들은 어느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됐습니다. 이들의 목에 정전 60주년 기념 메달이 걸렸습니다.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 폐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것으로 전 세계 21개국 참전 용사들에게 순차적으로 전달되고 있습니다. 155마일 중앙지대가 6사단입니다. 철원. 그 철원 일대의 철조망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메달의 재료와 상징성이 화제가 되면서 지난해 미국에선 한국전 정전 기념행사에 공식 메달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상주와 김천의 참전군인 200여 명에게 처음 수여됐습니다. 이거 상주에서 그런 치열한 전투를 통해 가지고 낙동강 방어를 성공적으로 이룩했기 때문에 패망을 하지 않고 이 나라를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태국 문양과 한반도가 그려진 지름 7cm의 금빛 메달은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평화의 상징이자 앞으로 이뤄야 할 통일의 이정표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의 산사태 취약 지역 가운데 경북 지역에 1,744곳이 분포돼 있어 두 번째로 많은 경상남도보다 700곳 이상 많았습니다. 대구에도 500여 곳으로 조사돼 다른 광역시에 비해 산사태 취약 지역이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 섬유 관련 기술 연구소들이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도 섬유 산업 발전을 위해 선도적 역할을 하기보다는 비리와 불법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온 게 현실입니다. 이 기관들이 가진 문제와 개선 방향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금규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전 원장이 구속되고 징계 대상 간부 직원을 원장으로 내정했다가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은 인건비 부당 청구, 정부 예산 전용 의혹에 이어 최근에는 원장 자격을 놓고 내홍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지역 섬유 관련 기술 연구소들은 연구 결과보다 불미스러운 일로 주목을 받는 일이 더 잦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연구소의 지배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사회가 연구소에 전권을 행사하는 데다 원장을 추천하는 위원회 선임조차 이사장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의 권한이 너무 커 빚어지는 부작용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당연직 이사로 지금 이 원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리고 또 이 추천위원회 위원장을 당연히 또 이사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회의 권한, 이사장의 권한이 좀 절대적인. 여기에다 내외부 통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고 비리 행위자의 온정적인 처벌이 더해져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됐습니다. 또 공적 통제는 외면한 채 예산을 빌미로 각종 비위에 개입하는 지방정부와 열악한 재정 상황도 비리의 원인으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의 참여가 확대되는 이사회 구성, 전담 감사 인력 배치, 정보 공개 강화, 연구소의 수익 구조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제도적, 태생적 한계를 벗어나서 인위적으로 이 문제를 보완하려면 저는 산업부 전체가 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제도적 장비 보완이 좀 시급한 것 같습니다. 토론에 참석한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금교신입니다. 광산 김씨 예안파 종과에서 보관 중인 고서와 고문서 5천여 점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됐습니다. 이 가운데 국가지정 보물만 490점이나 됩니다.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시 군자리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서 보관 중인 양강공 김연준 호구입니다. 보물 1018호인 이 준호구는 고려시대인 1261년에 만들어진 호구대장으로 오늘날 가족관계부에 해당됩니다.
고려시대 호적의 기본 형태를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자료로 민간에서 족보가 아닌 호적이 원문서 형태로 남아있는 것은 이것이 유일합니다. 역시 보물로 1480년에 발급된 예조 입안은 당시 손자 학녀를 양자로 입양한 것에 대해 예조에서 공정받은 문서입니다. 이처럼 보물 20종 490점을 포함한 광산김씨 예안파 종가에서 600년 동안 보존 중인 고서와 고문서 5천여 점이 한국국학진흥원에 기탁됐습니다. 이곳에 보관 중인 자료들은 앞으로 2, 3일 동안 분류와 목록화 과정을 거쳐 한국국학진흥원에 전량 기탁됩니다. 후손들은 고유제를 올리고 조상의 자취가 서린 문헌들을 떠나보내는 아쉬움 속에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보관되기를 기원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잘 유지 보존할까, 그게 굉장히 큰 짐이었고 숙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국학진흥원이라는 그 훌륭한 기관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되리라고 판단을 해서 이번 자료 기탁으로 한국국학진흥원에 소장된 국학자료는 징비록을 비롯해 국보와 보물만 1140점 등 모두 40만 점을 넘었습니다. 그 유물 내용들을 좀 더 저희들이 연구해서 후세가 배울 수 있는 것, 학습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자료화하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을 그럴 생각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내년 5월 유교 책판이 유네스코 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 한국을 넘어 국제적인 기록유산 보존관리와 연구기관으로서 위상을 확고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신규 원전이나 노후 원전 수명 연장은 경주 방패장의 용량 초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재남 국회의원은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34기의 원전을 설계 수명까지만 운영해도 방패물 발생량이 80만 6천 드럼으로 경주 방패장 용량 80만 드럼을 초과해 삼척과 영덕의 신규 원전 건설이나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수명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수능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쉽게 출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역이 관건이 될 것인지, 남은 기간 준비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조재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5학년도 대입 수능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수험생들은 마지막 정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긴장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실점처럼 생각하고 모의고사도 계속 매일매일 풀고 있고 마음이 조급하기도 하지만 이때까지 해왔던 공부를 생각하면 앞으로 더 차근차근하게 정리를 더 해가면서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차례 모의평가에서 나타났듯이 쉬운 출제 경향이 실제 수능에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어와 영어 영역이 난이도가 낮게 출제돼 문과와 이과 모두 수학이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수학의 경우에는 아마 고난이도 문항이 한두 문항이 분명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수학은 공부할 때 개념을 정리하더라도 고난이도 문항도 풀 수 있도록 그런 훈련까지 하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사회와 과학 탐구 영역은 모의평가에서도 과목별 난이도 차이가 커 수학만큼이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입시 관계자들은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기보다는 그동안 부족했던 영역의 문제를 반복적으로 풀면서 자신감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조급한 마음에 수면 시간을 더 줄이는 등 변화를 주기보다 수능 당일까지 지금까지의 신체 리듬을 유지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기상청이 대구 기상대의 지방기상청 승격을 위해 지자체 안전행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의원이 공개한 기상청 조직 개편 방안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청이 부산과 광주, 대전 등 5곳에 있는 지방기상청을 대구와 서울을 추가해 7곳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대구시 내 8개 구군의 문화원과 대구시 문화원 연합회가 주관한 2014 대구시 문화원 큰잔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오늘 폐막했습니다. 국제보상운동 기념공원에서 어제부터 이틀 동안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8개 구군 문화원이 마련한 전통문화 체험부스가 운영됐고 전통 민속놀이와 공연, 어르신 문화축제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의성문화회관에서 김관용 지사와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 여성농업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경상북도 여성농업인대회를 열었습니다. 여성농업인대회는 경북농업의 미래를 책임지는 여성농업인들의 권익 향상과 삶의 질을 높이는 기회의장을 만들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개최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부터 사흘간 낙동강 국제 물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린 상주 청소년 물과학축전이 국내외 물 전문가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물사랑 UCC 및 사진 공모전을 비롯해 청소년 물과학탐구 경진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지며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